최초 겨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 양세, 즉 봄을 더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타이밍보다는 시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실적을 볼 수 있는 미국 시장, 또 한 가지 달러 배 시장을 보시는 게 잘 안 되면요, 투자가 안 되면 일단은 싹 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정말 배당을 주는 걸 바꿔보세요. 배당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시는 차이가 큰데 오늘 모신 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2023 책의 저자시죠. 장우석 US 스탁 부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워낙 장우석 그 부사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가지셨던 생각으로 저는 아는데 특히 2023 내년도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번째 개정판이고요. 실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개정판들은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왜 미국은 맨날 올라갑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들, 뭐 빅테크들 보다는 반대쪽에 그냥 가치주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내용을 녹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린이 분들, 특히 이제 관심이 크신 분들은 도움이 될 거로 좀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려워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상향으로 오를 거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이게 아닐 수도 있네라고 생각한 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특히 뭐 중소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그렇죠. 그 뭐죠? 저 돈나무. 캐시우드 캐시우드. 님의 그런 종목들은 지금 연으로 보게 되면 70~80%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퍼가 빠집니다. 네. 퍼가 빠지기 때문에 똑같은 이익에다 곱하기 퍼를 할 때 지금은 평균 퍼가 18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데 그런 거를 처음 보신 거예요. 처음 하다 보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또 생기게 되면 뭔가 가치주라는 어떤 관점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내 분들이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이제 빅테크 아까 얘기했던 뭐 캐시우드, 뭐 테슬라, 애플, MS 같은 게 너무나 몰려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삼아서 뭔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좀 가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어찌 보면 우리 뭐 대표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투자한다고는 한 50년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네,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년. 50년. 저희 둘은 50년이고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뭐 한 80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평균 수명이 훨씬 늘어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마침 이렇게 오셨는데 그 파월의 그 금리 인상 그리고 파월의 발언 이후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나스닥 3% 이상 또 급락한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이 시장 그럼에도 지금 투자해야 될 때라고 보시는지. 미국은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매크로는 안 좋죠.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50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11번의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때 주식이 많이 폭락했는데 11번 동안에 여러분들 11번이면 꽤 높은 숫자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겠습니까? 하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 보지 마시고 좋아지는 걸 보시면 좋은데 겨울에 추워지면 또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금리는요. 아시지만 그러니까 전 분기였죠. 4.6에서 5.1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 집 빠지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금리 올라가면 주식에 갈까요? 많은 분들이 은행으로 갈까요? 일단 은행에 요즘 뭐 돈이 그쪽으로 저는 몰리고 은행 있잖아요. 은행 갈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파월이 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에 뭔가 좀 떠받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물가 진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파월의 그 멘트가 물론은 뭐 예상외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뭔가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얘기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번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뭔가 그 긴축한 상황에서는요 성장주가 못 갑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나왔던 파월의 얘기를 듣고 실망이 아니고 내가 뭔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게 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책에서도 그 경기 순환에 대한 사이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이 주식 투자하기 좋을 때냐 우리가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좀 나눠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시점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우라카미 군요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사계인데요. 이런 거죠.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장세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근데 역금융에서 약간 역실적으로 가는 늦 가을이 아닌가, 초겨울이 아닌가 싶어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럴 때는 긴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긴축하다 보면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가장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겨울 아닙니다만 일단은 겨울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필 또 오늘 오는 날 제일 추운 겨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마 영하 10도를 찍은 그러니까 걸로. 어저께 파월 발언 연준 금리 인상 이후에도 그냥 한 1% 안쪽에 그 조정이 나와서 예.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가나보다 했더니 예. 바로 오늘 후폭풍이 오네요. 예, 그래서 아마 영하 10도처럼 지금 막 겨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날씨로 보게 되면 초겨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그러면 피할 거냐, 도망가야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금융장세, 즉 봄을 더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그 파월의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파월은 자기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장을 올리는 임무가 아니니까 너무 발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래 했던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주식을 좀 이렇게 쌀 때 사서 이렇게 기다리자. 이게 이제 원칙처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계속 긴축할 거야 나오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지금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서 좀 투자하기 타이밍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타이밍이 고민스럽죠. 근데 미국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실적이 나올 때 혹시 어떤 기업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겠냐? 예측 못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실적 때문에 주가 움직이는 건데 그 타이밍을 많이 보는 것이 보통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대표님 그거 본 적 있습니까? 그 미국 주식을요, 차트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동 매매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미국 주식 예. 미국 주식은 뭐 글쎄 그 차트 볼 때도 뭐 200일선을 중심으로 뭐 본다 이런 얘기는 좀 듣긴 했는데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온 지가 한 20년 됐으니까요. 근데 20년 동안 제가 못 본 게 뭐냐면 미국 기업을요. 애플을 딱 선을 긋습니다. 200일이 고점이고 200달러 고점이고 130이 저점이다 찍은 다음에 이게 깨지면 팔고 빼지면 사자라는 이런 분석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 식의 기술적 분석은. 네, 테크니컬한 분석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면에 있는 실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적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실적이 나와줘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고 실적에 대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실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실적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못 지는 건 맞습니다만 과거에 10년 동안 나왔던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예측하면 좋은데 하여간 타이밍보다는 실적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증명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분석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타이밍 보지 마십시오. 네, 그렇군요. 네. 한국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박스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시는 분들의 10명 중 8명이 대부분 다 국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면 달러 투자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달러거든요, 달러. 달러가 올라가면 장이 빠집니다, 코스피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데 혹시 올해요. 올해 그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투자하신 분들이 S&P 500을 보유하게 되면 현재 20%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분들의 순위 어떨 걸로 보입니까? S&P 500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수를 갖고 있으면 순위는 얼마나 될까요, 국내분들? 글쎄요. 똔똔이라고 하는 보합, 플랫입니다, 보합. 왜냐면 달러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보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화 베이스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이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 만약에 달러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유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얼마죠? 2천억이 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2천억 원. 2천조. 2천조. 좀 안 될 걸로 보이는데 2천조인데 애플은 얼마입니까?
그지 애플 시가총액 자체가 네, 높죠. 더 크죠. 아니면 미국 시장 전체는 얼마가 나올까요? 아까 국내는 2천조, 해외는 미국은 얼마일까요? 6경원.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시장에 가게 되면 그 과일을 구매해서 오게 되면요. 과일이 물러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그냥 파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마트 가서 내가 만약에 사왔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따지겠죠, 가서. 거기에는 시스템이 있고 뭔가 관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국내보다는 좀 더 큰 시장 가게 되면 여러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잘라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전주가 와서 뭔가 주식을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그걸? 속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력. 예. 세력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미국은 그게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실적 위주의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실적을 볼 수 있는 미국 시장, 또 한 가지 달러 배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는 또 환율이 정상화되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나지 않겠냐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달러가 빠지면 반대로 네. 달러가 빠지면 그렇죠. 미국 기업 S&P 500 기업 중에서 60%가 그 글로벌 수익 커요, 매출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외 쪽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만약 달러가 빠지면 우리가 좋아하는 애플, MS, 알파벳,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실적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달러가 빠지는 만큼 전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세가 충분히 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 성장주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달러가 빠지는 게 맞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달러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관련이 올라가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적정한 시점을 기다리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만약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바로 해도 괜찮다. 그렇죠. 바로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대표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워낙 베이스 자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집도 원하고 주식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일부 10% 20% 가져가는 달러에 대한 비중이 크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분 실적에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편하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오르지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국 증시는 지금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 증시를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3프로에 있는 클로징 벨, 그러니까 국내 코스피 시장을 정리할 때 나가서 얘기해요. 하는데 근데 반응이 좀 안 좋죠. 왜요? 미국만 너무 얘기한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바꿔서 한번 질문 드려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분이 국내에 있는 SNS 기업에 취업하고 현지에 있는 SNS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다 답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 거 똑같은 건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큰 기업에 보내시겠죠. 보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 대한민국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은데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수를 보게 되면요. 데이터 보게 되면 굉장히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까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첫 번째 이유는요. 달러 강세 때문에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히 최근에 나왔던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요. 마진율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참고로 미국은 12%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7, 8%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건데 글쎄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실적의 훼손이 제가 볼 때 한 4, 5년간에 봤던 수치보다 제일 안 좋은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요즘 그런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과거에 한 십수년 계속 보면은 미국 증시가 우상향으로 올라왔지만 그 시기를 좀 더 넓혀 보면은 더 빠질 때도 있었다. 이럴 있습니다. 때. 예,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신흥국의 시장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머징 마켓의 상승이 더 컸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게 되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달러에 대한 강세하고는 상당히 좀 관계가 커요. 근데 달러 강세에는 상당히 부침이 심했습니다. 안 좋았죠. 이머징 마켓이. 특히 국가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주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만한 구간을 달러 인덱스 같이 포함하게 되면 지금부터 달러가 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놓고 보시면서 투자의 기준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 참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1년 전인데도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게 작년에만 해도 초만 해도 뭐 팡이니 마가니 해가지고 막 이 주식 없으면은 네. 모르면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 듣던 그런 네, 때가 그렇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주가가 전부 뭐 50% 이상씩 다 꼬꾸라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플랫폼 기업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참 이 변화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대표님 얘기하기 전에 예탁원 기준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보여주는 표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 그건 뭐 공식적인 거니까 가서 보시면 좋은데 예탁원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도 성장주 일변도예요. 그 중에 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막 네버리지, 역반향 곱하기 3, 역반향, 정반향, 3배짜리 많이 매매하면서 네가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는 그러니까 건데 우리는 완전히 그 보면은 한 방이 있는 민족이에요. 한 방에 있는 민족의 편향이 뭐 뜨거운 뭐라고 그러죠? 뭐 이런 뜨거운 거, 피?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못 이겨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적용시키면 그렇게 했던 보유 잔고가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매수한 종목에도 뭐가 있냐면요. 카바나가 있어요, 카바나. 카바나가 중고차 딜러 업체인데 네. 이 카바나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요. 고점 대비 98%가 빠졌어요. 와, 무섭네요. 그러니까 고점이 400달러, 현재가 3달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져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분들이. 3달러이네. 예. 3달러면은 많이 싸진 것 같은데요? 바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뱅크럽시, 파산에 대한 경고가 다 들어온 거죠. 주가 빠지는 거 일조한 건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기업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냐면 그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요. 생각지 못한 천문학적 이자를 요구해요.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관점을 해서 지금 아까 빅테크 말씀하셨던 빅테크 빠지는 거 뭐냐면요. 똑같이 100원을 벌어도 과거에 멀티플을 30배 줬던 기업들 지금 10배밖에 안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건데 그럼 이 기업들은요. 멀티플은 고사하고 지금 이익도 없고 오히려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본다 그러면요. 진짜 추운 겨울은 일반적인 빅테크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몰려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기준이 뭐냐면요. 무조건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가면 좋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은 일단은 제외하자.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은요. 대표님도 월급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 불만 가질 것 같은데. 주식인데다가 만약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보너스 주지 않겠어요? 보너스를요? 네. 보너스를 뭐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을 많이 벌면 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배당을 주는 게 고르시면 덜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기업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먹고 덜 벌면 덜 먹겠다. 여러분들 케찹 있잖아요. 케찹을 내가 연봉이 막 2배 올라가면 2개씩 먹겠다. 안 할 것 같아요. 혹시 월급이 줄면 반 통 먹어요. 이것도 한 통씩 먹겠죠. 그런 기업도 고르시면 좋은데 바로 그게 소비재 기업들. 아까 배당을 주고요. 소비재로 가게 되면 지금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상황 최고치 가는 기업도 있는데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하겐다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이죠. 하겐다즈 만드는 기업이 제너럴밀스인데 제너럴밀스 기업이 상황 최고치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야. 연봉이 적든 많든 그냥 사 드시겠죠. 그런 급 특징이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해서 아까 배당을 주고 뭔가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지금도 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추리게 되면 잘 나가지 않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주식하면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확 이만큼의 그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말씀하신 그 3배짜리 뭐 그런 네, 3배짜리. 3배짜리 그런 ETF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미국 주식에서 우리가 적정한 수익,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전부 그 테슬라를 생각하면서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테슬라 10배 됐잖아 10배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를 그 봤다고 하면요. 테슬라가 10배 올라갔던 이유가 흑자 전환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아까 카바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좀 다른 경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업이 흑자 전환하면 올라가는 게 모습이 나올 건데 그럼 얼마나 버는 게 좋은 거냐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일반적으로 물어봤어요. 미 현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평균이 30% 수익이 나면 팔겠다. 아까 서베이 조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 얼마나 벌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혹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요. 메타 플랫폼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전신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실적이 망가져 주가 많이 빠졌는데 보통 실적이 2분기 연속 좀 나빠지면 그런 기업들은 한번 접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수익률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예. 한국하고 다르니까 다르죠. 환경이 다르니까 룰도 다를 것이다. 당연하죠. 투자 기준도. 당연하죠. 이걸 잘 모르시는데 좀 그런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S&P 500 기업들은요.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에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모이는 그 주가의 움직임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만약에 뭔가 전날 막 술 많이 먹고 힘들면 진짜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굴 그렇죠. 마치 간 걸로 보인다. 근데 주식은요 잘 안 보여요. 차트 뒤에 있는 실적의 모습은 내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그 겉모습만 보거든요. 차트만 보시면 들어가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 이메일 실적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그 6개월에 움직이는 그 동력이 뭐냐면요.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여러분들만 실적 안 보시면 나홀로 동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점 100패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의 큰 주기를 보시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뭔가 2분기 빠지면 그때 뭔가 위기를 느끼면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 그러니까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언제든 들어가도 좋다. 좋죠.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로 봤을 때는 그 일단 뭐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잠시 후에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에 대한 기준. 일단은 매도 기준은 실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2분기가 빠지면 대부분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 시기는 제가 볼 때는 그 보통 적립식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미국은 특히. 왜냐면요. 실제 저희 그 같이 있는 그 PD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정말 미국 주식 주린이거든요. 주린이 분인데 이분이 현재 수익률이 4% 마이너스예요. 얼마 안 되는 거죠. 시장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건데 그분이 뭐 했냐 물어봤더니 똑같은 종목들이 엔비디아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버티냐 봤더니 매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매월 사는 거죠, 주식을.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견고하게 물론 플러스는 아닙니다만 버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산 다음에 버티시는 분이 많으신데 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나왔던 어떤 테크니컬 분석에 기반한 거지 미국은 절대 안 맞기 때문에 여러 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는 별 시기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목돈을 딱 집어넣고 사서 오르거나 뭐 이런 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좀 꾸준히 분할 매수해 나가는 거. 분할 매수에는 정답이 없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걸 증명한 게 누굽니까? 버핏이잖아요. 워런 버핏.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 하고도 솔직한 얘기로 별로 이렇게 안 하시니까 걱정이죠. 그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장기적 위험 자산이니까 빠르게 결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다른 것 새로운 거 찾고. 그렇죠. 이게 한국 주식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돈 버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안 되면요, 투자가 안 되면 일단은 싹 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지금 포지션을 보유한 거를 바꾸는데 뭘 바꾸냐? 아까 얘기처럼 한번 배당을 주는 걸 바꿔보세요. 배당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 차이가 큰데 받아보시면요. 배당이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고 제가 이제 이 책에 녹인 겁니다만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배당 포트폴리오인데 매주 배당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예요. 어떤 거냐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팔고 싶은 거 주식 팔려고 했더니 배당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으니까 일단 오케이 넘어가. 다음 주에 팔려고 했더니 또 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50위주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장기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배당주는 물론 배당 들어오겠지만
여러분들의 뭔가 약간의 그 팔려고 하는 의도를 잠재우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당으로 인해서 우리 소위 단타하려는 생각이 자꾸 억누르는 사라진다. 거죠. 억누르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익숙해지는 건 조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마 금방 패턴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